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예산 1억 600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선 당원 게시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 논란을 두고 신경전이 이어졌는데요. 관련 내용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위원, 조현삼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정치권 이슈들 오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이슈 태그 화면 보고 오시죠. 예, 이재명 대표의 6번째 기소.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의혹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업무상 배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이제 6번째거든요. 두 분께서도 좀 많은 생각들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경기도 법인카드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됐는데요. 얼마 전에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또 이제 유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벌금 150만 원. 나왔죠. 근데 여러분들 잘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둘 다 같은 경기도 법인카드지만 이제 적용되는 혐의가 다릅니다. 김혜경 씨는요 경기도 법인카드로 선거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선에 나가는 남편 배우자를 위해서 이제 밥을 사는 행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벌금 150만 받았는데 한 10만 원치 썼거든요. 근데 왜 150만 원 이렇게 비싸게 나왔느냐 이렇게 좀 묻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 국회의원이요 선거에 나가서 지역 유권자한테 생일 축하 케이크 3만 원짜리 사줘도요 벌금 80만 원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3만 원짜리 케이크 사주고 80만 원 받는 거니까 10만 원 넘는 식사를 제공하면 벌금 150만 원 적당하게 나온 거죠. 김혜경 씨가 그걸로 받은 거고요. 지금 이재명 이제 대표가 지금 기소된 거는 뭐냐면 법인 카드로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사상에 올라가는 과일 있지 않습니까? 제사상 과일뿐만 아니라 평소 과일들을 한 2,800만 원어치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샌드위치도 한 680만 원어치, 그다음에 세탁비도 270만 원어치, 그리고 사적으로 쓴 것도 상당히 한 8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왔는데, 좀 주목할 점이 그러면 1억이 넘는 이 사적 유효라는 건 뭐냐? 이제 제네시스 그 관용차를 말하는 건데요. 경기도 도지사가 쓰는 관용차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그걸 타고 다녔고 나머지 다른 그 관용차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외부에 손님이 왔을 때 의전용으로 쓰는 차거든요. 근데 이 차를 의전용으로 쓰지 않고 이제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3년 3개월 동안 내내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3년 3개월 동안 쓰다 보니까는 경기도 왜 차 배차하지 않습니까? 예. 어느 이제 외국에서 투자자가 온다 그러면 차를 배차해야 되는데 그런 행정 서류를 전부 다 허위로 작성한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김혜경 씨 집에 있는 아파트에 주차 스티커를 그 관용차에 붙였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유류비라든가 세차비라든가 또 차량 정비비 이런 것들을 다 했더니 그게 6천만 원 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억 원 이상의 이제 법인 경기도 법인 카드 및 경기도 이제 공금을 쓴 거 중에서 이제 부인이 관용차를 전용해 썼던 거, 그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당연히 그 경기도에 있는 공무원 20명 정도가 조사를 받았는데 전부 다 허위로 서류를 썼다는 걸 진술도 했고, 그다음에 서류도 확보가 됐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기소 안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 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가 하려던 말들 좀 많이 좀 해주셨거든요. 자, 검찰의 이번 판단에 대해서 어떤 생각 좀 하시겠습니까? 저는 너무나 노골적인 표적 수사와 기소가 아닌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의 그 법인카드 사용 사건에 대해서 변호인으로 참여를 해서 이 사건의 대략적인 개요를 알고 있는데 예. 제가 과연 언제 이 수사를 참여했나 싶어서 기억을 되살려봤더니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이미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이제서야 기소를 했어요.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김혜경 여사가 최근에 그 관련해서 그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때마침 딱 이 타이밍에 검사가 기소를 했어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이 이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를 더욱더 몰아붙일 수 있는, 민주당은 몰아붙일 수 있는 그러한 시기를 노리고 이제서야 기소를 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기소 내용도 저는 과연 이것이 공소가 유지가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차량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차량 지금 거의 4년 동안 사용한 6천만 원 정도를 배임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과연 그것이 100% 인정이 될 여지가 있을까? 물론 관용차는 관용으로 써야겠죠. 물론 예. 사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부분 물론 책임을 져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임 금액만 살펴보게 되면 그 전체 사용한 것으로 보여져요. 4년 동안 얼만큼 렌트와 뭐 리스료가 얼마만큼인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 사용했던 전체 금액을 혐의로 기재를 했는데 과연 그 부분이 입증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인가? 관용차의 경우에는 경기도지사 사택에 당연히 주차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무상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를 이번에 공소사실을 담았다는 자체가 과연 이것이 공소가 유지가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각종 뭐 샌드위치니 뭐 그런 음식 같은 경우에도 사용 내역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다수를 구매한 내역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 혼자만 위한 게 아니라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취식할 수 있는 용도로 구매했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뭐 공무상 사용한 게 아니라고 단정할 수가 있을 것인가? 저는 아마 공판 단계에서 아마 충분한 내용이 검토가 될 것이고 많은 부분들이 아마 입증이 부족한 부분이 아마 보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아까 차 아까 서류 말씀하셨는데요. 배차를 하려 그러면요. 다른 부서에서 이 차를 써야 한다는 배차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 서류가 전부 다 3년 3개월 동안 허위로 작성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혜영 씨가 쓰다 보니까 주행 일지를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행 일지도 허위로 작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왜 음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포장을 하는 겁니다. 포장을 해서 전부 다 이제 구매한 것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포장한 거를 가지고 공무상으로 썼다고 보기 사실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기소가 불가피했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이재명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잖아요. 1심 선고 이후에도 항소심 재판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법인카드 등 유용협의가 추가되면서 5개 재판으로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될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법인카드 유용 관련된 사건은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22년의 경우에는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 결정까지 났던 사안이에요. 뒤늦게 권익위를 통해서 재수사를 시작을 해서 이제서야 기소를 했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법 리스크라는 그 틀 안에 갇히기 위해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제서야 기소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대표 최근에 선고난 선거법 사건 관련해서 항소심에서도 다퉈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기소된 이번에 그 법카 유용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아마 더욱더 힘든 투쟁을 벌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하나하나 모든 사건을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고 따져보면 저는 많은 사건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건 그 법인카드 사용 관련해서 저는 이 사건 자체가 기본적으로 고의범입니다. 고의가 인정이 되어야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가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각각의 그런 구매 내역과 사용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된 인지를 하고 있었을지 저는 그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이고요. 저는 그것도 중요한 쟁점으로 이번 사건에 다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까 지금 기소가 이제 늦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은 김혜경 씨가 이번에 그 법카 쓴 거에 대해서 이제 150만 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배소연 씨, 그러니까 수행비서죠. 수행비서 배소연 씨가 카드 끄은 거에 대해서 김혜경 씨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거든요. 이게 공모로 1심에서 인정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혜경 씨가 사실상 지휘를 해서 배소연 씨가 법인카드 결제했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김혜경 씨가 쓴 그 의전 그 관용 차 있지 않습니까? 제네시스 차량. 그게 그러면 김혜경 씨가 경기도 공무원한테 얘기해서 내가 그 차 탈래라고 해서 쓸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배우자인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대표가 지시를 하고 그 지시를 한 공무원이 배우자한테 차량을 제공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거는 공모로 엮이는 거예요. 그래서 김혜경 사건이 공모로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 그 여부를 보고 나서 이거를 지금 김혜경 씨의 법카, 이재명의 법카, 그러니까 부부가 공모해서 법카를 썼다라고 이제 사건을 기소한 걸 판단하기 위한 용도로 이렇게 늦게 기소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 양 당에서도 입장을 많이 내고 있는데 이제 상대 당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들어볼게요. 우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거 보면 지금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싶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 아마 앞으로도 당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각종 사건이 지금 기소가 되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어느 하나
확정된 사건이 전혀 없습니다. 비록 1심에서 선고가 난 경우는 있지만 충분히 항소심에서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야당 대표를 탄압할 목적으로 이렇게 표적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한 번 더 법인카드 유용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법카 사건은 다른 대장동 사건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굉장히 빨리 수사를 종결할 수 있어요. 법인카드 사용 내역 모두 다 출력한 다음에 일일이 대조하면 단시간에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2년에 수사를 개시한 다음 이제 24년 정권이 출범한 지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기소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의적으로 기소한 게 아닌가 싶고 그 목적 자체가 이재명 대표를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검찰권의 남용이 아닌가라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민주당에서는 뭐 정치 탄압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요, 집안에 송사 하나만 있어도 사실은 뭐 온 집안 식구들이 그거에 대한 신경 쓰느라고 제대로 일이 손 잡히지 않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재판이 이제 5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에 한 개가 유죄가 나왔고요. 그리고 다음 주도 아마도 큰 이변이 없으면 유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5개 재판을 하면서 2개 유죄가 있다. 그러면 170석이란 거대 야당을 이끄는 대표로서 당무, 공무, 그다음 민생, 정책 이런 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저는 공무 집행할 도저히 집중력이라든가 환경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두 번째 문제는 지금 본인이 그렇게 재판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는 당력, 당에 대한 모든 자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본인에 대한 방탄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발 맞춰가지고 민주당 의원들도 보면 전부 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신의 사제, 신의 종 이런 식으로 약간 신격화하는 김정은 위원장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우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요, 뭐 비명계가 움직이면 뭐 그건까지 죽이겠다 그건까지 하고 이렇게 당력을 낭비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는 굉장히 야당으로서 아마 의석수가 많은 야당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야당에 기대하는 국민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 보기에는 굉장히 도의가 아니다. 더군다나 이제 변호사 비용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호사 비용까지 당비로 납부하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당비라는 게 당원만 내는 게 아니라 국가 보조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 대표 시절에 저지른 죄가 아니에요. 본인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에 지은 형사 범죄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왜 당에서 납부를 해야 됩니까? 이것도 또 다른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여건은 아니다. 그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하신 이제 5개 중에 2개가 유죄가 나온다는 이제 그거는 뭐 가정에서 그렇죠. 말씀하신 다음 것이라고, 주에 나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또 이제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의 관철을 목표로 대여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민주당은 28일 특검법을 재표결하겠다는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제 25일 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가 분수령이 될 거라고 하네요. 전망이 나와요. 일단 이재명 대표의 유증교사 선고와 그다음에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재표결은 사실 관계가 딱히 있지는 않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연관을 짓는 이유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유죄가 나올 경우에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인가. 재투표 결과는 사실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이탈표가 4표 정도가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에서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권 여당 그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조금 더 단결하고 결집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마 재표결 자체는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적은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분들께서 국민의 목소리를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저희가 집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내걸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을 지금 우리가 주장을 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집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귀담아 들어주시면 조금 더 다른 표결도 결과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몇몇 이제 여당에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을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그 주장을 하는 야당의 대표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들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 국민 입장에서 좀 흔들릴 수 있지 않는가 그런 거에 대한 좀 질문도 좀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말씀하고 싶으세요? 예,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사건
유죄가 나오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만약에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유죄가 나오게 된다면 그 자체가 아마 파급력은 굉장할 겁니다. 예. 그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아마 굉장한 폭발력이 있는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미리 지레 짐작을 하고 예측을 예단을 하고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 아마 복잡한 정치 구도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과연 야당 의원들의 좀 마음이 바뀔 만한 상황도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도 생각하세요? 저는 위증교사가 먼저 선고가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며칠 뒤에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하지 않습니까? 이 결과에 따라 가지고요. 저는 이탈표가 민주당에서 더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제 이미 지금 그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민주당에서는요, 그 민주당 내에서는 대안 세력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없다. 올인했을 경우에 불안감, 올인하게 되면 실패가 그만큼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안 세력으로 해서 지금 나오는 게 삼총, 삼김 이렇게 해서 민주당에서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지금 독일에서 또 김경수, 김동연 지사가 또 만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요, 전 대통령은요, 지금 민주당의 장외 집회에 대해서 전혀 참여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전혀 지지 발언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가 오히려 친문계라든가 일부 민주당 의원들한테는 기회라고 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위증교사 유죄가 나왔다. 그리고 다음에 며칠 뒤에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반대표는 아니더라도 오히려 기권하면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이 뭐 어쩔 수 없이 다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가정을 좀 기반으로 한다는 거 시청자분들께 말씀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 태그 함께 보시죠. 예, 당원 게시판 논란 파장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공세를 강화할 수 있는 여당 입장에선 또 근데 여당 안에서 보면 친윤계 친한계가 바로 이 당원 게시판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게다가 뭐 김기현이라든지 홍준표 이런 중진 의원들마저도 좀 직접적인 이야기를 내고 있거든요. 좀 어떤 관점으로 보세요? 저는 이거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데요. 지금 당에서 하고 있는 지금 태도는 오히려 의혹을 점점 키우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라는 이름으로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요. 8명이 글을 썼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8명이 가입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글을 쓴 사람은 한 명이 90% 이상 글을 썼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동훈 일가족, 그러니까 한동훈 이제 부인부터 해서 장인, 장모, 모친, 이제 자녀, 그다음에 누나까지 포함하면 총 7명이거든요. 이게 다 합하면요. 1000건 정도 됩니다. 1000건이 넘는다 하더라고요. 1000건이 넘는 글이 전부 다 비슷한 시간대에 비슷한 내용이고 대부분이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비난과 일방적인 비난과 욕설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당 대표의 일가족이 그랬다 그러면요. 이거는 사실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그렇겠죠. 우리 당에 있는 당원 당규를 보면요. 당 대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성공을 위해서 보좌를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가족까지 같이 함께 조직적으로 방해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거는 민의에서 가장 심각하게 보는 이제 여론 조작, 여론 왜곡의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 문제 뭐냐면은 당원 게시판의 운영의 문제입니다. 이게 당원 게시판 보면요, 많은 당원들이 의심하는 게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글은요 그대로 놔두는데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난글은요 즉시 삭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불공정하게 운영되는 문제. 그러니까 똑같이 비난글이 있거나 비판글이 있으면 문제가 아닌데 한쪽 건은 그대로 두고 한쪽 건은 즉시 삭제된다. 그러면 그 운영에 대한 그 공정성, 불공정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 예.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그 당 게시판이 정당하게 공정하게 운영되느냐. 이 두 개의 문제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명확하게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대표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기자들도 참 많이 물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족들한테 글을 썼느냐 하라고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해요. 묵묵부답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다른 친한 의원의 말을 빌려가지고 가족들이 왜 글을 쓰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보기에는 가족들이 글을 쓴 거 인정하는 그런 느낌이 오는데요. 아마 한동훈 대표는 자기 가족이 이제 당원 게시판에 글을 썼다는 게 알려지게 되면 본인이 거취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 대답을 피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이 문제가 지금 경찰서도 지금 개입을 했거든요. 사이버 수사대에서 국민의힘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당원 게시판 서버를 보존해달라. 했고요. 근데 민주당에서도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여론 조작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무 감사가 우선적이지만 당무 감사가 부족하면은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서라도 실체를 밝힐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의 기존의 성향과 연결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동훈 대표는 이전에도 참 힘든 사안에 대해서는 좀 침묵하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이번 사건도 저는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할 수 있는 사정이기 때문에 침묵을 선택한 게 아닌가 싶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당원 게시판은 당원을 가입하고 인증 절차를 거쳐야지만이 글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가족분들로 지칭되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성이 좀 특이하세요. 특이한 성을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당원 게시판에 가입을 해서 글을 쓴다? 참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가 사실 분명히 밝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족들이 과연 글을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해서 말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근데 글을 쓰신 내용도 뭐 직접적으로 비난한다기보다는 관련된 기사라든가 칼럼 같은 거를 게시했다고 하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 뭐 가족분들 그런 뭐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마음에서 그런 글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그런 대답을 회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당의 대표로서는 부적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걸 사실 뭐 썼는지 어떻게 됐는지 직접적인 뭐 당무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를 이제 진행하게 되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이제 여당 상황 좀 물어볼게요. 이런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 뭐 민생특위 띄우고요, 민주노총 만나고 중소기업 관련해서도 만나고, 좀 이걸 언론에서는 좀 아웃복싱한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어떤 속내겠습니까? 그 전형적으로 제가 보기에는요, 논점 돌리기, 시선 피하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한동훈 대표의 이런 스탠스는요,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여당이 어려웠을 때 그때 필요했던 전략입니다. 우리가 민생하고 우리는 일하는 정부다, 일하는 정당이다. 이거를 우리가 앞서서 보여줘야 됐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야당이 공격한 것에 발 맞춰가지고 좀 우리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 이상의 너무 지나친 비난을 한 것 때문에 오히려 같이 당의 지지율과 본인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까지 동기화돼가지고 좀 하락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지금 좀 늦은 시기에 이렇게 태세 모드를 전환한 거는 아마도 아까 방금 말씀드린 당원 게시판 관련된 본인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의혹에 대한 시선 돌리기가 아닌가, 그런 오해를 당원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런 여당의 행동들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민생을 우선시하는 모습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시기에 이것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이런 민생 행보, 홍보용 민생 행보가 아니라 각종 특검법, 그리고 각종 의혹에 대해서 여당 대표로서 본인의 그런 신조와 신념을 지키는 그런 한 말씀 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민생이라는 것은 국회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실 야당을 도외시한 민생 행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참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위원, 조현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